네,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과 행보, 발언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오세훈의 왜 그래 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시자 네, 서울시 도봉갑 지역위원장이신 안기령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개국 방송 이후에 한 달 만에 MTV 네. 찾아주셨는데요. 안 위원장을 환영하며 준비한 저 뒤에 데코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바로 여기인데 그 구하기 어려운 거를 작가님이 네네. 어렵게 찾으셨다고. 다람쥐. 그때 제가 맞습니다. 개국 방송 때 나와서 네, 그 깃발의 날다람쥐. 맞아요. 그래서 날다람쥐를 그래서 구해왔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마음에 좀 드십니까? 네. 그리고 저희 개국 가져가도 돼요? 그럼요. 가지고 가세요. 위원장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저희 개국 방송 영상 조회수 1위가 바로 안기령 위원장님이세요. 네. 아셨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구나. 맞습니다. 조회수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와, 잘하셨어요. 네. 근데 다른 분들 영상도 너무 재밌고 네, 유익했고. 네,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특히 우리 안 위원장님은 거기서 또 바람을 담아서 바람개비도 날려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조회수를 눌러서 1위가 된 것 같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홍보소통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래서 그 홍보도 여기저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네, 어디서 또 홍보 많이 하셨죠? 네. 그리고 최근에 그 홍보소통위원회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지은 위원장님 맡고 갔었죠. 계신 다문화위원회랑 네, 네. 같은 날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발대식을 했는데 아무래도 뒤에 구로구청장 후보님도 나오시는데 네. 재보궐 선거가 4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 뉴스의 범람 속에서 홍보 소통이 중요하다. 그런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기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홍보소통위원회 발대식이었는데 정말 제가 간 발대식 중에서 국회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온 곳이 아닌가. 근데 제가 그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거기 오신 국회의원님들께서 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위원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의원님 안 오시면 저희 아무도 안 와요. 국회의원님 아무도 안 오셔요. 이러고 왔더니 20몇 명이 다 오셨더라. 막 이러면서 역시 홍보소통 에서 안기령 위원장님의 그 저력, 역량을 무시할 수 없다. 너무 대단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력이라기보단 전략적 홍보. 전략적 홍보. 아니 네. 근데 이지은 위원장님께서 와주셔서 아주 빛이 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기 레리 LLR님께서 아직 10만이 안 되었네요. 빨리 대선되기 전에 10만 갑시다라고 해주셨고요. 스프링 0223님께서 안 위원장님과 너무 잘 어울려요. 귀엽고 야무짐. 아마 저 다람쥐 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님께서 이지은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왜 그래 오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데요. 그 탄핵 심판 네. 모든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선고는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선고만 남아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그리고 내일까지 일단 평일을 잡아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난 탄핵 심판의 사례를 봤을 때 다들 다음 주쯤 내려지지 않을까? 네. 다음 주 화요일이나 금요일쯤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과 기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연히 당연히 인용이죠. 네. 8대 0.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탄핵 심판 사례와 견주어 봤을 때 사실 너무 명확하다 네. 인용이 될 만한 것이 그 헌법을 위배한 것이 그런데 음. 다만 이 내란 집단과 극우 세력이 너무나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작은 빌미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 시기와 좀 절차를 헌법재판소가 존중하고 지켜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좀 시기를 보고 있다 이런 일각의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를 하고 있는데 참 웃기는 게 법적 판단과 함께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무적 판단을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야말로 그 대통령의 빈 자리를 대행하고 있는 네, 것뿐인데 네. 그리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국무위원들이 재고를 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러면 헌재위에 그러니까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가 있는 건가요? 건가 진짜.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또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그때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국힘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좀 다 웃기는 그쵸. 소리 같고 조금이라도 좀 늦춰보려는 꼼수가 아닐까 싶어요. 뭐 막 그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내란 대행이라는 이제 그렇죠. 별칭이 붙은 거고 네. 그 전에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사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그렇게 버티기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헌재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거기도 어쨌든 지금은 뭐 오전에는 헌재 맞아요. 압박하고 극우 세력 손잡고 하다가 밤에는 대선 뒤에서 준비하고. 대선 준비하고 있다라고 네. 하잖아요. 헌재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고 국민의힘도 윤석열과 소위 손절할 손절. 것이다. 손절하고 음. 대선 국면으로 돌입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왜 그래 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왜 그래 오의 주제는요. 이겁니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네, 좀 더 명확하게는 우리는 지금 오세훈과 헤어지는 중입니다. 인데요. 명태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숱한 의혹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세훈 시장과 대선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과연 대선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 명태균 씨가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반드시 대선 후보가 돼서 네. 완주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러길 네. 바란다. 네. 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혹독한 검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갈 수 있을까? 과연? 명태균 씨는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찰지게 얘기하잖아요. 네. 껍질을 벗겨버리겠다 막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내 옆에 깜빵이 비어 있는데 여기 올 사람은 바로 뭐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곧 서울로 이사갈 생각을 이제 뭐 하고 있다라면서 그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댓글 보니까 그 명태균 씨 옆방으로 옆방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서울로 그러니까요. 이사가 아니라 명태균 씨 옆방으로 가야 되는 거 아. 아닌가요? 이사를 뭐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먼저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의혹이 나오면 증거가 나오면 말을 바꾸고 또 거짓말했다가 말 바꾸고 이런 게 계속되고 있어요. 먼저 거짓말 변천사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강청에서 만났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어가지고 관계를 단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명태균에 대한 고소장 다 썼다. 내가 다 써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고소하겠다고 해놓고 야, 왜 고소 안 하냐고 했더니 야, 이런 것까지 고소 다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내가 고소를 할 수도 없다. 고소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리고 처음에는 2021년 1월 중하순쯤에 2번 만난 게 전부다. 라고 하더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만남을 끊어내는 과정이 있었다. 무슨 정말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만남을 끊어내는 과정이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오 시장의 최측근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그 전에 경선을 앞두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설문지를 보내서 자문을 구한 메시지가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검찰의 그 포렌식 과정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태균 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본격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과 7번 만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규명해야 할 의혹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의 비선 후원 회장으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3,300만 원을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나는 몰랐다. 네. 근데 김한정 씨가 알아서 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규명해야 될 건 정말 오세훈 시장이 몰랐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여론조사 비용을 이제 김한정 씨가 대납을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네. 정말 오세훈 시장이 몰랐느냐.
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알았다라는 게 되면 법을 위반한 것이 그렇죠. 되니까. 네. 근데 관련해서는 그 최근에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 네. 그 의혹을 폭로했던 분이죠. 그 녹취를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네. 보면 그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이 만나보라고 해서 명태균 씨를 만났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뭐 이번에 시장 안 나오면 다음에 대선 때 도와주겠다, 대통령 만들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혹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만나면 좀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비선 그 후원 회장인 김한정 씨에게 만나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에게 뭐 오세훈이 지가 좀 나서기 그러니까 나한테 만나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명태균이랑 얽혀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명태균 게이트가 좀 커질 조짐을 보이니까 일부러 이제 녹취가 되게 하는 거죠. 녹음이 되게 하면서 이제 자기는 명태균 씨와 아무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아무리 관련이 없다. 네. 아무리 뭐라 해도 관련이 없다라는 식의 말을 일부러 해요. 그거를 오세훈 시장은 관련이 없다라는 증거로 쓰려고. 강혜경 씨에게 내가 명태균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걸 남겨놨고 녹음까지 해뒀다라는 진술을 해요. 그러면 이런 녹취가 남아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과연 정말 몰랐다라고 끝까지 발뺌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진술과 증거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김한정 씨가 왜 3,300을 줬겠습니까? 뭐 본인이 이야기하기로는 국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니까 내가 고마워서 줬다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3,300인 것도 웃기잖아요. 네. 3,000도 아니고 5,000도 아니고 마치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주듯이 3,300이라니 그런 것들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 만남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에 뭐 4번 만났고 네. 3번은 당협 사무실에서 추가로 만났다 이런 명태균 씨가 계속 기억을 되살려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만남 중에 그 오세훈 시장이 식당 예약을 해서 명태균 씨에게 보낸 문자를 보냈죠. 문자가 공개가 네, 네, 됐어요. 어디서 네. 보자라고 하면서 그러면 본인이 초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명태균 씨 진술에 따르면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는 화가 났나 봐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데 나의 도움을 받아놓고 이렇게 발뺌하는 게 자기는 배신감 느낀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이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한테 필요할 때는 자기의 도움을 다 받아놓고 지금은 마치 자신은 무슨 사기꾼, 정치 사기꾼이나 브로커 취급을 하면서 그리고 뭐 굉장히 이렇게 나쁜 사람 취급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괘씸하거나 억울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폭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이런 쏟아지는 의혹을 해명하기보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나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명태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민주당이 명태균 씨에게 의존한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물타기 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야말로 명태균 씨 만난 자리에서 살려달라라고 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본인이야말로 명태균 씨에게 의존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정치 공세, 물타기 네.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폭로가 오세훈, 홍준표를 넘어서 여권 전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명태균의 황금폰을 쥐고 있는 검찰의 수사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너무 늦었고 네. 이때까지 지지부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태균 씨 본인도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난 11월이었나요? 네. 11월 초에 이미 명태균 씨 휴대폰에서의 그 문자, 네. 카카오톡 이런 것들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놓고 네. 거기 보면 윤석열, 김건희 그 부부의 개입이
드러나 있는데도 수사를 안 하고 있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 둘씩 흘리고 있는 걸로 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특검을 통해서 더 음. 빠르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11월에 거기까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거기서 멈췄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간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는 검사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위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어쨌든 그 압력이 내려갔고 그래서 수사가 중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검찰을 못 믿겠더라고요. 이건 정말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는 어쨌든 자기는 국힘 30명을 죽일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서 국정감사를 하면 기필코 참석. 지금 요즘 몸도 안 좋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필코 참석을 해서 이 모든 걸 증언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어요. 좀 어떤 거 기대하세요? 그 명태균 씨가 국힘 정치인 30명 죽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 같이 일했던 강혜경 씨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네, 일리가 네.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밝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네. 생각하는 수순에 이르렀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오면 또 다 이야기를 하겠죠. 그쵸. 네. 네. 이거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해보면 과장은 좀 있지만 완전 거짓말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야 허풍 아니야 했는데 녹취가 다 나오잖아요, 들어간 걸 그죠? 보면 네. 맞다고 그러니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부분이. 녹취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또 재밌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국힘 의원들이 이렇게 떨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바로 특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한이 오는 15일까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때까지 수용을 해야겠지만 네. 이때까지 해왔던 걸 보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뭐 최상목 대행이 국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힘이 이제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관건은 그러면 돌아왔을 때의 네. 재표결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재표결이 윤석열 탄핵 인용과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네. 탄핵이 인용이 되면 국힘에서도 이제 그 찬성을 할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소위 손절을 손절.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도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네네. 연루된 정치인들이 있고 네. 안 된 정치인들이 있고 또 누구를 대선 후보로 밀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이탈표가 저는 상당할 수 있다. 그리고 재표결은 또 그 익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기명이기 무기명이기 때문에 저는 꽤 많은 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래서 이참에 그 명태균과 관련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균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국힘에는 보균자와 무균자가 있는데 어쨌든 이참에 보균자를 싹 쓸어내면 다음에 또 내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국힘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또 이제 익명의 힘을 빌어가지고 찬성을 하지 않을까. 보균자가 근데 꽤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김민균 님께서 하루빨리 요거 이제 탄핵 심판 이야기네요. 하루빨리 헌재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합시다라고 하셨고요. 김미열 님께서 귀령귀령 너무 좋아요. 네라고 해주셨습니다. 김화승 님께서는 적극 응원합니다. 민주당 하셨고요. YK007 님께서 명태균 특검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최상목은 국힘 아바타인지라고 해주셨습니다. 김민균님이 헌재 이야기 해주셔서 그런데 궁금한 게 경찰이셨잖아요. 우리 네네. 김은 위원장께서 이 탄핵이 인용되는 날 경찰이 경비나 이런 걸 강화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강화할 지난 것 같아요. 박근혜 네. 탄핵 인용 때도 굉장히 큰 혼란, 네네. 사회적 혼란이 일었고 네네. 그 특히 탄핵을 반대했던 측에서는 또 나와서 그렇죠. 네. 시위하고 했기 때문에 네네. 경찰의 움직임은 혹시 들으신 게 없나요? 가포 비상 아마 할 것 같아요. 가포 비상은 100% 전부 다 동원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교대 근무를 하면 야간에는 쉬잖아요. 집에 네. 가서 쉬어야 되는데 뭐 그런 비번, 휴무까지도 다 금지를 시키고 다 아마 동원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에 서부지법 난동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경찰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폭동과 관련해서 그 전한길 씨가 네. 윤석열 탄핵이 인용이 되면
2030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러면서 2030을 또 부추기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피청구인도 마지막에 최후 변론을 하면서 뭐 우리 뭐 젊은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막 네. 계속 하잖아요. 젊은 층에서 자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애국 시민들이 나서줘서 고맙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사실은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하다. 빨리 파면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그의 말바꾸기 거짓말과도 안전 이별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명태균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사실상 대선 행보로 보이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나서 가장 필요한 게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밑빠진 독에 갖다 붓고 있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난 건 경제 대통령에게 경제를 배운다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싶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거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아직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네. 대선 나갈 거다라는 느낌을 많이 풍기면 그 탄핵 반대하는 세력에게 밉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네.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되겠고. 아무튼 좀 이런 행보가 네. 참 오세훈답게 위선적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네, 네. 그리고 경제 성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에게 검증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세빛 둥둥섬도 네. 그렇고요. 엄청난 적자. 네, 네. 이번에 한강 리버버스 같은 경우에도 네. 수상 택시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가 이걸 강행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나? 과연 그에게 비전이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거 때 내세웠던 구호인 마가 있잖아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를 또 본따서 코가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코리아 그로스 어게인.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뜻이랍니다. 어쨌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러면서 코가라고 하면서 뭐 성장 기금을 50조 원인가 마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아까도 위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AI와 관련해서 엔비디아 같은 네. 기업을 나라의 돈으로 키워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기금이잖아요. 네, 네. 그걸 국부 펀드를 이용해서 만약에 키운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다시 국민들에게? 국민들과 나눠 갖자라고 네. 한 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사회주의 아니냐라고 네.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이 코가와 관련한 성장 기금이야말로 네. 또 그런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럼요. 거예요. 같은 취지죠. 그러니까 네. 남이 하면 내로남불이죠, 사회주의고 진짜. 내가 하면 성장하는 대한민국. 네. 그러니까 웃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명태균 의혹을 시원하게 규명하지도 못하면서 헛된 구호만 내세워서 대선에 욕심내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우리 안기령 위원장님께서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지은 위원장님도 서울에 계속 사셨지만 네, 네.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하는 동안 삶이 변화했다, 삶이 더 나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에 무슨 이렇게 서울 링 같은 거 만든다고 해요. 네, 마포에. 마포에. 그러면서 마치 큰 선물을 주듯이 우리가 마포에 이런 걸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마포 구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차 막히고 쓸데없이 저런 거 왜 하냐. 그런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을 혼자서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만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알고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행정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걸 또 잘 분배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의 과거 행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아이들에게 밥 공평하게 주겠다라는 것도 싫어서 아이들 밥그릇 뺏으려고 그렇죠. 본인의 시장직을 걸었던 사람이고 최근에 언행도 보면 뭐 가난한 집 아이, 부잣집 자제 자제. 뭐 이런 네, 기본적인 인식이 좀 틀려 먹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코가 이야기를 오세훈 시장이 주장을 했는데 그 기사의 댓글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코가 석자. 코가 석자. 네, 네 코가 석자. 네, 네. 라고 댓글이 달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권 주자가 되고 싶다면 본인을 둘러싼 의혹부터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사실 그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도
그 처가 땅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뭐 네. 제대로 규명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도 그렇고요. 오세훈 시장은 본인을 둘러싼 의혹부터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자격이 생긴다. 니코가 석자다라는 말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니코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왜 그래 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신 안기령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